드라마 킹덤에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셨을 킹덤 시즌2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시즌2에서는 지난 시즌1에서 나왔던 여러가지 떡밥들을 깔끔하게 회수했고 회원조 씨의 내러티브 역시 확실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음 시즌을 위한 몇 가지 떡밥이 나왔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와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몰라도 전혀 상관없지만 알고 있다면 드라마에서 말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연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지만 상주에서 일어났던 3년 전 왜군을 막은 방법은 수망촌 사람을 생사초로 살려내 왜군을 막았던 것이 맞았습니다. 몇 가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수망촌 앞에 세워져 있던 운포늪 전투 축렬비에는 500의 관군으로 3만의 왜군을 막았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수망촌 사람 500명을 역병에 감염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남아있던 상주의 병력이 500이었고 소수의 수망촌 사람을 역병에 감염시켜 왜군을 무찌르고 폐잔병이나 나머지 역병 환자들을 500의 병사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있던 수망촌 사람을 생사초로 살린 것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을 역병에 감염시키기 위해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고 그들을 사지멀쩡한 역병 환자로 만들기 위해 흉기가 아닌 밧줄로 목을 졸라 고통스럽게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덕성이 무영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상주의 병사들과 안현대감도 수망촌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죄값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천벌이 내린 겁니다. 후회하느냐? 세자의 일행 중 배신자는 무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인질로 잡혀 있어서 첩자 노릇을 한 것이지만 자신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면 중전에게 뺏길 수도 있다는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한드에서 가장 촌스럽다고 느끼는 연출이 독백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한드에서는 이 장면에서 무영의 독백으로 임산부가 많았던 것이 아들을 낳으면 빼앗으려던 것이구나 라고 독백으로 이야기했겠지만 킹덤에서는 그런 대사 하나 없이 배우의 표정으로 시청자에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우들도 연기력으로 이렇게 상황 전달을 할 만큼 수준이 높고 시청자도 시시한 설명 없이 표정만 보고 상황을 파악할 만큼 수준이 높습니다. 구구절절 대사로 상황을 설명하고 전회에서 보여줬던 장면을 또 보여주는 거 없이 이렇게 간결하고 깔끔하게 연출된 드라마가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생사초에 낳은 충의 알이 인당혈을 통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뇌를 잠식하게 되면서 그들은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의식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들은 찬 것을 좋아하고 뜨거운 것은 싫어합니다. 역병에 걸린 자가 물속에 빠지게 되면 감염자의 몸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이때 감염자가 아직 목숨이 붙어있다면 조악주처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생사초로 감염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물어도 이 역병이 전염되지 않는데 생사초로 역병에 걸린 자에게 물려 죽은 사람을 끓여서 먹게 되면 이들은 미친듯이 날뛰며 다른 사람을 물어뜯게 되고 그들에게 물린 자들은 순식간에 역병이 전염되게 됩니다. 이렇게 역병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2차 감염자라고 하면 2차 감염자들은 1차 감염자와는 다르게 배고픔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드라마에서 1차 감염자였던 왕은 사람을 고기 뜯어먹듯 계속해서 물어뜯고 있었지만 2차 감염자들은 사람을 뜯어먹지 않았습니다. 여러 장면에서 사람을 물고 씹고 있는 모습은 나왔지만 2차 감염자에게 물린 사람들 중에 워킹데드나 다른 좀비 장르에서처럼 다른 감염자에게 먹혀 살점이 모조리 뜯겨나가 해골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면에서 사람을 물어뜯고 있다가 다음 목표물이 나타나면 재빠르게 타켓을 바꾸는 장면이 나왔죠. 이런 것들로 보면 2차 감염자들은 사람을 물어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충들이 자신의 입을 통해 다른 숙주에게 건너가 감염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것 같습니다. 6화 마지막에 섭이가 말했던 의문, 찬성질을 좋아하지만 열을 가하자 더욱 폭주하게 되었다 말하는 것이 이렇게 역병의 성질이 변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시즌2에서 밝혀지지 않은 떡밥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생사초의 설정입니다. 우선 1차 감염자와 2차 감염자의 전염성이 다른 것은 단순하게 감염 방법의 차이 때문이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2 6화 마지막에 원자의 몸에서 전부 빠져나간 줄 알았던 충이
남아있다는 게 밝혀졌죠. 분명 섭이가 말하길 원자가 역병 환자에게 물리고 나서 원자를 물속에 넣어 벌레가 빠져나오는 걸 확인했다 했는데 어떻게 몸속에 벌레가 남아있는지 의문입니다. 아직 생사초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무엇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고의로 2차 감염을 시킨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중에 벌레를 넣었다면 범인은 이 사람이겠죠. 몇 가지 뇌피셜을 이야기해드리면 원자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모든 충들이 빠져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원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였죠. 조악주를 물속에 넣어 이 충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처럼 섭이가 아기를 장시간 동안 물에 넣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연약한 아기라서 금방 숨을 거둘 수도 있기에 두세 마리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바로 건져냈을 수도 있죠. 그때 아직 빠져나오지 않은 충이 남아있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변종에 감염된 거라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 수돗물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 난리 속에서 원자를 살리기 위해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집어넣을 여유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근처 호수에 원자를 넣었다는 게 가장 일리 있는 말인데 그 호수가 왕이 물어뜯은 시체가 담겨있는 호수였고 그 시체에서 빠져나온 충들이 원자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충들은 물속에서 장시간 지내게 되면서 물에서 생존하는 형태로 변화한 제3의 형태로 진화한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의식까지 가지고 사람이 기생하는 형태의 새로운 역병이 탄생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후원의 물이 전부 얼어있던 걸 보면 시체를 매장한 곳의 물도 얼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3년 전 내란 때 조악주는 누구에게 생사초의 사용법을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현대감은 이 생사초의 효능을 조악주에게 직접 들었던 것이 드라마에 나오고 조악주는 이때 감염자까지 손수 포박해서 안현대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생사초를 판매하는 자들이 있다는 게 시즌2 말미에 나왔습니다. 생사초를 팔았던 자들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이렇게 생사초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 소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거대한 비밀 조직이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신입니다. 시즌2 막판에 전지현 씨가 아신이라는 역할로 잠깐 등장하고 시즌2가 끝이 납니다. 너무 짧게 등장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우선 아신이라는 이름은 백제시대의 왕 중에 아신왕이 있었던 걸 보면 이 배역이 조선 사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신이란 이름은 인도에서 자주 쓰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때 아신이 착용하고 있던 검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검이 시미터라면 시미터를 사용하는 페르시아 쪽 지역에서 자란 인물일 수도 있고 망곡도라면 북방 쪽이나 몽골 지역에서 자란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복장이나 방패, 헤어스타일을 보면 조선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번째는 이창의 상투입니다. 조선시대의 상투를 틀었다는 건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이창은 상투 머리를 올렸죠. 저는 시즌2에 전지현 씨가 등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이창과 혼례를 치른 배역으로 전지현 씨가 등장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고증과 설정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하게 신경 쓰는 킹덤 제작진에서 이런 실수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즌1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시즌2에서도 각 장면과 대사에서 여러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시즌2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덕성을 연기하신 진성규님이 시작하자마자 죽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나름 인지도가 있는 배우가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죽는 것에 놀라웠고 그 다음 안현대감의 조악주 그리고 중전까지 이 모든 인물들이 시즌2에서 모두 죽어버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왕자의 게임이나 워킹데드처럼 이렇게 중요한 배역들이 언제 썰려나갈지 모르는 긴장감은 전투씬과 여러 장면에서 우리가 집중력 있게 드라마를 보게 만들었고 그래서 마지막 에피소드 후원에서의 전투는 어느 배역이 리타이어 될지 너무나 쫄면서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것은 연출입니다. 조악주가 죽는 장면을 보면 중전이 따라준 독이 들어있는 차를 마시다가 섭이를 시켜 중전의 진맥을 짚어보라고 합니다. 이때 소리를 잘 들어보면 그들은 창을 잡을 미끼에 불과하다. 중전은 자신의 잔에 차를 따르다가 조악주의 호통에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이 장면은 중전의 야망과 과욕을 표현한 장면으로 중전은 자신의 행동이 조악주의 방해로 멈추게 되지만 자신을 방해했던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이 하던 행동을
이어나갑니다. 누구든 자신의 사소한 것 하나라도 방해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중전의 의지이자 결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녀의 야망은 이렇게 넘쳐 흐르는 찻잔처럼 그녀의 과욕도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학주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설정이 있는데, 드라마에서 이창은 혜원조 씨 가문을 세상을 병들게 한 간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역병이라 불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그 역병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조학주가 실마리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조학주가 죽게 되고 조학주의 상을 치르는 행렬과 반대 방향으로 보부상들이 걸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의정이라는 큰 인물의 죽음으로 조선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게 만든 조학주가 향하는 곳과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마다 식량과 중요한 것을 나르며 나라를 구하는 데 일조했던 보부상들이 향하는 방향은 당연히 엇갈려 있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혼란으로 빠져가는 것 같지만 킹덤의 시대를 뒷받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내고 있습니다. 시즌2의 내용이 모든 지역에서 역병이 창출하고 궁궐로 향하는 이야기가 될 거라 생각했지만 궁궐에서 역병이 발생하고 이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궁궐의 문을 걸어 잠궈버린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궁궐의 문들 중에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궁궐의 모든 역병의 환자를 물리치고 다음날 생존자들이 궁궐을 수색하고 있을 때 영신이 서비의 의술도구를 줍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연경문인데요. 연경문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만약 자금성의 연경문과 같은 의미라면 입춘때 왕은 이곳에서 봄을 맞이하며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3번 숙이고 9번 절을 하는 삼고구배를 하며 올해의 비가 때맞추어 알맞게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불기를 바라는 풍조우순을 기원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농업산업이 주를 이루는 조선에서 임금이 백성이 아니를 생각하여 1년 동안 농사짓기 알맞은 날씨와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던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고 왕은 백성을 하늘로 섬긴다 라는 대사와 잘 맞아떨어지는 곳이죠. 역병은 겨울이 될수록 심해지지만 따뜻한 봄을 맞이하며 점차 수그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병을 막아낸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왕과 나라를 건설하며 봄을 맞이하겠죠. 킹덤의 각본을 쓰신 김은희 작가님은 이번 시즌2의 주제가 피라고 했습니다. 시즌2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모두 피를 쫓아다닙니다. 자신과 같은 혜원조 씨의 핏줄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조학주, 왕실의 혈통에 집착하는 세도가, 그리고 사람의 피냄새를 맡고 쫓아오는 역병 환자들. 이 드라마는 이렇게 인간과 좀비가 서로 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들이 서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지만, 드라마의 후반으로 갈수록 혈통과 권력에 집착하는 욕망이 역병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표현됩니다. 상복을 입고 입궁하는 이창, 그리고 왕이 붕어하며 상복을 입게 된 궁궐의 사람들. 이들의 하얀 옷은 중전의 피해 집착이 극에 달했을 때 시뻘건 피를 뒤집어 쓰게 되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당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것은 당신이 해원조 씨여서도 아니고 내가 그 자리를 탐해서도 아니오. 그리고 이런 피해 집착에서 이미 벗어났던 이창이 피를 흘리며 이것을 깨부수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이 뒤집어 썼던 피를 구원해서 씻어내게 됩니다. 이번 시즌2는 과하게 힘을 주지도 않았고 기름기 쫙 뺀 깔끔한 드라마였다 생각합니다. 시즌1에서 논란이 되었던 배우들의 연기도 이번 시즌에서 만족하며 봤습니다. 중전을 연기하신 김혜준님은 후반에는 정말 얄미워서 얼른 좀비한테 물렸으면 하는 생각이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연기와 액션도 저는 거슬리는 거 없이 전부 만족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시즌1에서 던져진 떡밥들을 질질 끌지 않고 해결해 준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시즌이 거듭되며 해결을 못해 점점 커져버린 떡밥을 회수하기 위해 갑자기 무리수를 던지게 되는 JJ 모 감독 같은 일은 없을 테니까요. 1년을 또 어떻게 기다릴지 벌써 걱정이 됩니다.